펼쳐져 가지고 이루어지는 관이 쇠관의 형태인데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으니 어설픈 프랜차이즈 형태의 관의 형태를 취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 사가 또 사수를 원진을 하죠. 재와 술이 원진을 한다는 얘기는 온전하지 않, 이 재를 취하는 방식이 온전하지 않단 말이야. 즉, 예를 들면, 이거 장이라든지, 혹은 고물상이라든지, 구부러진 거라든지, 혹은 재물을 취득하더라도 온전한 재물이 아닌 탈인한 재물, 이런 형태의 죄를 취하면서 형태를 취하는 것은 사유축금이다. 즉, 이런 경우는 또 어떤 걸 할 수 있냐면, 채권 추심인데, 채권 추심이 한 단계 더 가면 뭐냐면, 이게 이제, 데드 컴퍼니라 그럽니다. 죽어있는 이 채무를 도저히 이 돈은 받을 수가 없어. 예를 들면. 받을 수 없는 그런 경우에는 이 1,000만 원을 받아야 될 채권 같으면 데드 컴퍼니에다 팔아요. 야, 이거 1,000만 원 도저히 못 받을 거니까 500만 주가, 500만 원. 500만 원만 주가. 그러면 500만 원 받고 이 채권을 팔아요. 그럼 이 사람들, 산 사람들은 이 채권을 가지고 채무자한테 가가지고 예를 들어서 600만 원을 받아낼 수도 있고 700만 원을 받아낼 수 있는 그런 이제 그런 형태의 어떤 그런 게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온전하지 않으면서도 그런 형태를 취할 것이다. 그러면서 축술형이죠. 형이 있다는 말은 뭐냐면 항상 법적인 이런 부분에서 혹은 형적 형벌, 구속, 수감, 그 다음에 기술 가공 이런 쪽에서 죄와 관련된 어떤 그런 형벌의 형적인 무상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올해 축술 및 사명을 하게 되니까 반드시 사명으로 말미암은 또 감목이 있고 하면서 축술 및 사명을 취하니까 반드시 법적으로 뭔가 들락날락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물상적인 요소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또 생각이 들고. 그 다음 신사를 한번 볼까요? 사유축금이 도니까, 유술이네, 반환살이죠. 그 다음에 화계제. 그 다음에 요유충에, 충역제살이네. 자, 반환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서 뭔가 이제, 폼을 재고 싶어 하는 이런 어떤 그런 것에 살과 함께. 화계라는 것은 고물상처럼 뭔가 모아가지고 수집하고, 그 다음에 뭔가 숙성시키고 정신세계에 대한 어떤 이런 거죠. 화계와 반환이 이렇게 이제 충한다. 충한다는 말은 뭔가 조금 어두운 고물상 같은 혹은 쓰레기 재활용 이런 것 쪽으로도 혹은 금속성의 관의 형태를 취하되 이거는 온전한 것이 아닌 뭔가 구부러지고 틀어지고 혹은 재활용 형태의 어떤 이런 것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뭔가 동료들과 동업하는 형태로 이렇게 갈 것이다. 이런 게 되겠죠. 그 다음에 간지 속성이 보면 이제 이 사와 축이 보면은 이제 축이 정말 소처럼 일하는 물상이니까 정말 개처럼 소처럼 뱀처럼 꿈틀거리고 개처럼 소처럼 이렇게 막 온데 돌아다니면서 뛰댕기고 돌아다니면서 온 산처럼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몸을 움직여서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어떤 그런 물상적으로 간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물상적으로 가다 첫 번째 주의할 부분들이 뭐냐면 이제 이 비겁으로 말미암은 재산 분쟁 쟁탈 혹은 투기로 말미암은 어떤 그런 문제를 항상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수부족으로 말미암은 어떤 인성에 있어 가지고 결재권으로부터 시작해서 인성에 탈인하는 부분들이 항상 생길 것 같다. 그 다음에 축술형과 사수 원진에 따른 어떤 그런 지지의 형과 축, 그 다음에 삼합 작용에 의한 어떤 그런 직업성을 가질 것 같다.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올해 운적인 부분을 또 한번 보면, 이미 이제 3개년의 운을 이렇게 한번 보면, 계사, 그 다음에 갑오, 을미, 이제 수가 완전히 이제 빠지면서 진짜 완전히 하닥하닥 하는, 진짜 이 껍데기밖에 없는 이런 물상도로 가지고, 이 이제, 사녀는 이 사가 힘을 줘가지고 이걸 다 동하게 만들죠. 그죠? 만들지만 이 개가 와가지고
뭔가 인성의 문서가 왔지만 이 식상을 이 병화를 가려버리게 된다고. 그러니까 식상이 갑자기 직업이 갑자기 손 놓아진다든지 혹은 가다가 뭔가 진행하던 것이 갑자기 이제 스탑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갑오년에는 사오, 오술, 그 다음에 축, 묘파, 이게 다 가동이 되는 거죠. 저 간목, 도와주는 동업의 인자가 들어온다. 동업하는 인자가 들어와서 뭐 한번 해보자. 우리가 진짜 한번 이 동업해서 뭔가 한번 만들어보자 해서 사오가 물이 죽고 오술화를 해가지고 이 상관을 정말 강하게 발동시키면서 도와준다고 하는 어설픈 사람이 들어온다는 얘기지. 그러면서 묘파는 뭐냐면 껍데기, 묘파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 이 낙엽 난초 혹은 벽시의 껍데기가 묘파로 말미암아 썩어버린다든지 혹은 이게 뭔가 흠이 만드는 그런 이자란 말이에요. 즉, 이 묘파에서 이건 건강적으로도 발생을 합니다. 정말하자면 혈관계라든지 손끝, 발끝 혹은 어떤 신경세포에 건강적으로도 이런 문제가 너무 이제 인이 들어와가지고 건조하게 만들면서 수기운을 완전히 빼버리니까 아마 건강적인 문제에서도 좀 착오가 생겼을 것이다. 그래서 문서가 그럴듯하게 들어왔단 말이에요. 작년에 들어오고 한번 벌리보자. 됐나? 한번 해보자. 됐지? 해가지고 하고 했는데 올해 딱 들어오니까 이게 이제 탈이 생기기 시작한 거라. 축술면서 그 문서가 뭐다? 법적인 하자가 있던 문서였다. 하자가 있는 문서다. 해묘미목, 목으로도 같이 연결하면서 수부를 완전히 막 말려버리면서 목국을 치면서 이게 이제 그런 이 장면이 되지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스토리를 엮어보면 정말 주춤해가지고 뭔가 해보려 하다가 좀 웅크리고 있다가 여기 와서 동업의 형태 혹은 협업 혹은 일을 상관의 일을 발동시켜가지고 크게 발동을 해가지고 뭔가 된다라고 하다가 이때 올해 딱 넘어오면서 이 문서가 탈이 생겼다라는 것을 이 노래 딱 이제 발견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 결과는 안 나왔지만은 문제의 형태가 그렇지 않겠는가. 이렇게 이제 보입니다. 그래서 무상적인 측면에서 가장 첫 번째 무상적인 측면에서 보면 첫째는 이게 이제 계절의 논리상에서 좀 벗어났다. 계절의 논리상에서 벗어났고 이제 이미 쭉정이가 다 된 벽시를 자꾸 이제 키우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이 사람은 뭔가를 하고 시도하고 벌리면 벌릴수록 더 이제 가지고 가는 몫이 적지 않느냐. 그리고 동업이라든지 혹은 자기 상관을 벌려서 하는 일이 갈수록 오히려 조금 마이너스적인 효소로 가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상입니다. 네. 마이크. 노래하면 되겠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제 나름대로는 이 사주 공부를 하면서 사주라는 이 에너지의 집합체가 인간에서 가장 어떠한 영향을 미치느냐, 그 부분에서 자기 성격, 기질, 성정, 품성이 가장 크다고 판단을 합니다. 근데 이 사주상을 쳐다보면은 술월의 묘시에 태어났다. 이 사람은 명궁으로 쳐다보면 진궁입니다. 진궁이라는 것은 뭐냐면 대인관계에서 성공하는 케이스로 업을 삼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건강적인 부분은 신장, 비장, 척추, 피부병이 잘 발생을 해요. 그리고 이 성정에 대한 부분이 얼마나 지대한 영향이냐면은 이 사람이 축술형을 가지고 있지만은 중재의 역할을 잘 해요. 영업력이 대단히 뛰어난 사람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사주상에서 이 사람이 중재의 업무를 하면서 이 사람이 많이 배우지 못한 부분은, 자, 앞서 선생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인성의 부재, 인성의 부족으로 인해서 이 사람은 커가지를 못한다. 그리고 모든 사주는 이 월을 기점으로, 연은 연 자체의 연을 우리가
이때까지 크게 중요시하지 않았는데 이 부분은 연이라는 것은 내가 이때까지 받아온 조상이라든지 보이지 않는 내 윗대 선조들의 정신적인 멘탈이라고 보거든요. 자, 그러면 을사의 간제의 속성을 봤을 때 이 집안은 괜찮았다, 좋았다. 아버지 때 와가지고 부터 시작해가 부사져 나갔다. 그리고 이제 앞에서 선생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수월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자, 우리가 자연법으로 봤을 때 경금이라는 열매가 커져가죠. 그 열매가 신금이 되잖아요. 신금이 땅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신금은 씨앗입니다. 씨앗. 씨앗이 수로를 간다. 그럼 새로운 생명을 탄생을 해야 될 업무예요. 수로의 목표는 새로운 생명을 탄생을 시켜줘야 된다. 그러면 여기서 보면은 씨 자체가 묘술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나뭇잎이 수로를 덮었던 거예요. 신금을 덮어 있는 물상입니다. 그러면 새 생명이 자랄 수 있는 여건이 됩니까? 안 됩니까? 충분히 된다 보거든요. 그리고 축 안에 습기가 있단 말입니다. 습기. 그래서 이 사람은 나름대로는 열심히 움직이면서 산다. 그리고 주어진 부분에 있어서 화기가 전체적으로 조화가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수월은, 특히 수월 같은 경우에는 화기가 많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다행히 사오미 구간을 달리고 있다. 지금 운세는 괜찮다. 나름대로 자기 주어진 운명에서는 괜찮다. 그리고 이분의 이제 직업적인 부분은 이제 자판기 쪽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제가 이걸 보니까 자판기 업이 맞습니다. 자, 우리가 묘의 글자는 육치를 제를 시켜놓고 쳐다보면은 순수한 의미로서 묘라는 것은 우리가 보면 종이로 보거든. 지류, 약초, 지폐, 그리고 축의 물상은 창고, 수로의 물상은 화고, 문화, 사의 물상은 뭡니까? 사의 물상은 열이거든요. 자, 약초라든지 지류, 이거 커피 음료죠. 커피 재료. 무슨 재료든 상관없습니다. 재료를 열로 데워서 축술형으로 해서 믹싱을 한 거예요. 믹스. 그러니까 자판기업이 맞단 말입니다. 자판기업으로 간다. 그리고 이 사람은 이 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직업 변동은 없다고 봅니다. 이 업을 계속 한다고 봅니다. 단지 이 업을 묘라는 부분이 자기의 밭이 주는 부분이니까 동업 형태로 이 업을 할 수가 있다. 계속 갈 것이다. 그리고 이 술 자체가, 직업궁 자체가 공망이 맞았거든. 이 사람이 재성공망, 재성공망이 직업궁. 수월이면은 우리가 아까 말씀처럼 수월이면은 봄, 여름, 가을, 겨울에서 최고 깊숙한 부분이죠. 술 안에 신금이 관이지 않습니까? 평관. 직업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말 그대로 창고, 아주 허름한 곳에서 움직여가지고 있는 형태. 그러니까 번화가라든지 이런 쪽에 있는 게 아니라 숨어 있는 형태. 그리고 아주 사이드에 있어서 가는 형태. 그리고 이게 자판기 업종 자체가 현금 캐시를 돌리기 때문에 이게 괜찮습니다. 상당히 메리트가 있어요. 그리고 자판기는 이거 하나만 설치만 해놓으면 계속 수금을 하기 때문에 이게 프리미엄 같은 게 몇 억씩 붙어요. 자기가 설치해놓은 게 있으니까 그게 귀속적으로 재료를 넣어주는 형태거든. 형의 형태.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열었다 뺐다 하는 형태로 들어온다고 보죠.
그리고 운 자체가 이 사람이 지금 사오미 대운을 넘어오기 때문에 축술형이지만 이 축토가 이 사람한테는 생명수예요, 생명수. 근데 이 형을 맡고 있기 때문에 불안하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만약에 직업적인 부분에서 공망을 맞아가지고 다행히 축술형의 형태에서 술 자체가 공망을 맞았기 때문에 부부관계라는 이런 부분에서 유지가 가능하다. 만약에 공망을 맞지 않고 했었으면은 동거불황, 직업에 대한 부분이 확실하게 몇 번씩 변동이 되거나 깨질 수 있었는데 어렸을 때부터 계속 해왔다. 앞으로도 계속 할 것이다. 공망을 맞았기 때문에 충의 능력이 상쇄된다. 그러므로 이 사람은 이 말씀드린 것처럼 재료를 넣어서 열로 가열해서 믹싱을 시키는 재료 자판기업을 계속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사람이 건강적인 부분은 이제 빈혈, 현기증, 그 다음에 전신권태, 그 다음에 복수, 배가 차는 거, 그 다음에 식도 정맥류 같은 거. 그리고 사주의 특성상 이 사람이 토기가 많아요. 신중하다. 그러면서도 식상에 대한 부분이 이제 상관성이 병화처럼 떴기 때문에 영업력이 좋으면서 이 사람은 신중한 사람이다. 그리고 천간의 형태 자체는 뭐냐면 자기의 의지거든요. 천간은 내가 하고자 하는 길,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이거든. 그래서 이 사람은 식신생재의 형태가 아주 명확하다. 내가 가고자 하는 목표가 정확하다. 그리고 이 대운의 흐름상 크게 훼손할 수 있는 부분이 별로 없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의 주어진 분, 인성부조의 공망의 직업성을 가지고 자기는 이 자판기업을 크게 변동 없이 갈 것이다. 그리고 운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이분이 사오미를 달린다. 사오미를 달리는데 제가 봤을 때 괜찮다. 크게 무리수가 없다. 그리고 오히려 이 사람이 어려운 구간이었으면 이 구간이에요. 이 사람 수기가 들어오면 불편해요. 수월은 화기로서 습기를 조그마한 습기. 그러니까 축중에 있는 조그마한 개수가 묘술합으로서 보온 효과만 해주고 습기만 넣어주면은 신금이 결론적으로 뭐냐면은 신금 자체가 간목으로 올라오는 거거든. 이 새 생명을 신금이라는 이 우리의 씨앗 떨어진 과일이라 생각하면 신금을 땅 속에서 품어서 새 생명이 간목으로 튀어야 된다. 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축중의 개수가 미력 하나만 여기서 도움이 되니까 수기를 보충을 해준다. 그래서 사주상에서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조우적인 부분에 있어서 조우가 명확하게 튀어나오면 좋지만은 그러나 자연에서 원하는 조우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살아갈 생명이 꺼지지 않는 기본적인 조우만 되어 있으면 잘 쓴다. 소중하게 잘 쓴다. 그래서 이 사람의 와이프를 이거를 이제 축토를 간지를 이제 얼축을 풀이를 하면 이제 개신기. 와이프. 얼목에서 봤을 때 와이프. 이 여자는 식신, 생재. 여자가 좋은 여자예요. 자기가 식신생재를 할 수 있는 좋은 마누라를 만났다. 이 사람은 절대 이 마누라를 놓치지 않는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이 사람을 봤을 때 이게 이제 조금 깊이 들어가면 이제 이렇게 들어갈 수 있죠. 수월이라는 계절은 인간은 동일합니다. 누구나 이 계절을 동일하게 들어간다고. 계절은
온도의 편차만 조금 있을지 거의 동일한 사이클로 돈다. 그러나 일간 자체가 천간이 10개잖아요. 10개가 이 계절과 쓰임에 있어서 내가 이 쓰임을 얻을 시절을 만나느냐 안 만나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면 수월이 노는 구간은 을목이 노는 구간이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을목은 뭐냐면은 우리가 쌀기 이제 간목이라는 새 생명이 튀어나와가지고 올라와가지고 자기가 막 활동하는 구간이거든. 그러면 이 사람은 임묘진 사오미 구간을 달려가야지 자기 효용성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임묘진 사오미 구간을 달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신유술 구간에서는 힘들었다. 신유술 해다치고 이 사람은 힘든 구간이에요. 그래서 임묘진 사오미 구간으로 들어왔을 때 이 사람의 인생에 있을 때는 크게 자기가 하고자 하는 부분에 있어서 가는데 큰 무리가 없이 간다. 그리고 이제 이분이 이제 아까 저기 우리 앞에 선생님 말씀처럼 이제 사주의 구성상 수기 부족을 일반적인 패턴으로 보면 맞아요. 그래서 수기 부족에 대한 부분으로서 이 사람은 자판기업을 했지 않습니까? 자판기는 차를 타고 다니잖아요. 돌아다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수월이라는 공간 속에서 을목이라는 나는 태어났을 때는 비록 내가 쓰임이 크게 없는 사람으로 쓰임을 살았지만 대운에서 내 쓰임을 충분히 얻고 나의 분을 지키면서 살아갈 것이다. 그리고 그 하는 일은 말씀드렸다시피 묘라는 그러한 재료, 재질을